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 물건을 준석이다. 현장 임장은 필수다. 현장 임장의 중요성은 입이 살도록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 소액 투자의 경우에 투자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최근 묘지 경매는 현장 임장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돈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이다. 현장에서 꼭 체크를 해야 한다. 현장마다 반은 먹고 들어간다. 난 경매 시작을 묘지로 했지만 그 방법을 다른 곳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정 지상권, 물건 등 다른 직원들도 많이 경험했다. 전라남도의 소액으로 낙찰받은 시골집이 있었다. 이 물건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임장을 가지 않고 입찰을 했다. 내가 낙찰을 받고 공유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답이 없는 것이다. 나는 현장 임장에서의 느낌을 중시하는 편인데 불길한 마음에 뒤늦게 현장을 방문해보니 생각했던 느낌과 달랐다. 매도까지는 5개월가량이 걸렸다. 5개월도 괜찮다고 느끼는가? 다른 경매에 비해서 짧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난 항상 1개월, 늦어도 2개월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데 나에게 5개월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었고 임장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준 물건이었다. 시골집도 이러한데 묘지는 임장이 더욱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 물건은 경매지 사진을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된다.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임장을 가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들이 들어있다. 좋은 물건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임장이 필수적인 것이다. 저렴한 가격과 지방이라는 거리 때문에 임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나 내 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투자를 하는 목적은 확실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이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배제해버리면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커진다. 황보지라서 찾아가기 겁나는가? 묘지를 찾아가다가 마을 사람들을 만날까봐 걱정되는가? 겁먹을 필요 없다. 대부분 물건들이 시골이기에 외지인이 가면 시선을 주며 신기해서 보기는 하지만 쉽사리 말을 붙이지는 않는다. 또한 대부분 산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서 현장을 방문해서 괜찮은지 입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면 그만이다. 묘지만 파온 내가 이렇게 현장 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소액으로 접근하라. 묘지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너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우연히 290만 원 물건을 창살받으며 묘지 경매의 길로 들었었지만은 지금도 300에서 600만 원대 물건들을 선호한다. 수강생들에게 항상 말한다. 가급적 1천만 원이 넘는 물건은 하지 말라고. 왜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가면은 물건 수가 많아진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이 부담될 수가 있다. 내가 500만 원을 낙찰받아서 1천만 원이나 1,500만 원에 파는 것과 내가 1,500만 원 낙찰받으면 사람 역시 2,500만 원이나 3천만 원에 팔고 싶어진다. 1천만 원과 3천만 원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부담되면 쉽게 협상에 응하지 못할 뿐더러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묘지 경매는 소액으로 접근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금액이 높아지면 내가 생각하는 소액 투자의 장점에 위배되는 생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라면 싸게 낙찰받아서 적당히 팔라고 말한다. 투자금이 줄어들수록 내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투자든지 리스크가 있다. 주식의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리스크가 될 것이고 아파트 경우에 시세가 조정되는 것이 리스크가 된다. 묘지 경우에서는 묘지를 팔지 못하는 것이 리스크가 된다. 앞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묘지는 팔지 못하면 그 땅의 값어치는 제로에 가깝다. 때문에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금을 줄이고 상대방의 부담을 털어주는 것이 좋다. 특히 투자가 처음이라면 협상이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쉽게 조급해질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 경매를 진행한다면 가급적인 500만 원 이하로 첫 경험을 해보고 내 투자 경험에 따라서 차츰 범위를 넓혀가면 좋을 것이다. 영원불멸의 노하우는 없다. 투자이든 사업이든 영원한 정답은 없다.
현재는 내가 승자일지 몰라도 나를 따라오는 후벌 주제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묘지 경매를 먼저 시작하고 잘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묘지 경매 또한 영원한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하이에나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한일어 21년 4월 분묘 기지권 지료 청구 판례가 나오면서 경매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한번 묘지 경매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다. 그만큼 전문가로 하는 이들에게도 묘지는 불모지이자 미개척지였다. 묘지의 지료 청구는 예전에도 가능했지만 이번에 나온 판례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판결 권위를 보면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면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좋은 영향과 이 좋아 보이는 것은 맞다. 돈을 준다는 데 마다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보다도 묘지를 좀 더 경험해보고 잘하는 입장에서 내 의견은 다르다. 지료 청구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묘지 경매의 해법을 찾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우리는 공유자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기 위해서 묘지를 낙찰받은 것이지 고작 얼마 안 되는 지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물론 압박은 되겠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포커스를 잘못 맞춘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료 청구 판례를 호재라고 느끼는 이들은 하수다. 경매 시장에는 고수보다 하수가 더 많은 법이다. 하수들은 불나방처럼 일단 달려들고 본다. 이 책을 보는 독자들 중에는 그러면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겠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질문하겠다. 묘지를 낙찰받고 매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묘지를 낙찰받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다. 다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이 지료 청구 판례가 나오기 전에 후에 수강생이 처한 환경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소액으로 가능한 묘지 나도 한번 해보자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면 이후에는 덜컥 낙찰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냐며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다.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조금 고민이었으나 아닌 것은 아니기에 한마디 하겠다. 유튜브 등에서 묘지 경매 전문가라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성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명확히 알려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유용한 정보가 늘어난 만큼 불필요한 정보도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왜 묘지를 낙찰받았냐고 물어보면 항상 언급하는 몇몇 전문가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묘지는 살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가 해야 한다고 하여 이 말만 듣고 도전했다고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묘지를 찾아야 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 알맹이는 쏙 빼놓은 정보만 전달하면 입문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가짜 전문가가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믿으라는 말은 아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믿을 건 본인 자신밖에 없으므로 나도 믿지 말고 본인만 믿으라. 저거형 경매를 강의하는 사람이 수강생과 묘지를 공동 투자하여 낙찰 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보증금을 포기하고 미납한 사실도 묘지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수강생과 공동 투자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상황이 나한테 지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만 담을 뿐이다. 묘지 경매 시장에서 내가 독보적이기에 스스로 묘지 경매에 이린저걸 친한다. 그리고 이린저라는 말은 반박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묘지 경매도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의 경험에 의해 하나하나 시장에 공개될 것이다. 영원한 정답은 없지만 이 정답이 유효한 동안은 꿀단지를 차지하기 바란다. 앞에서 말했듯이 2030 세대가 묘지를 가지게 될수록 묘지는 앞으로 더욱 많이 나올 것이다. 2030 세대가 갖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건데 낙찰을 위한 입찰은 안 된다. 경매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는 경매의 본질은 수익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은 온전히 1등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쟁 게임이다.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누구나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낀다.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눈앞에서 놓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폐차라는 경우가 한두 번 이어지다 보면 입찰가를 높이 쓰는 경우가 있다. 계속 이렇게 폐차하여 시간을 낭비할 바에야 낙찰이라도 받아보자는 마음이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경매는 결국 수익을 내는 게임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 게임에서 낙찰을 위한 입찰이 되면 안 된다.
수익을 내기 위한 입찰가가 500만 원이 최대 금액으로 해보자. 그런데 기존에 회찰한 경험 때문에 욕심을 낸다. 결국 200만 원을 더 올려 7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200만 원이 오버된 금액이다. 낙찰을 받으면 좋은 수는 있다. 시작이 반이 말이다. 하지만 높은 낙찰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협상 간 발생하는 애로사항. 입찰가를 높게 쓰면 공유자가 수긍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다. 욕심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입찰을 쓰면 이들은 여기에 우리의 차익을 더해서 매입해야 한다. 비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시세를 아는 이들이 이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 가는 왜 비싸게 받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수월한 협상을 위해서는 묘지 연구자가 수긍할 만한 가격에 입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줄어드는 수익, 운이 좋게 내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수익을 더해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1천만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자. 500만 원에 낙찰받으면 500만 원의 차익이 생기지만 700만 원에 낙찰되면 300만 원의 차익만 남는다. 300만 원만 남으면 됐지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나도 예전에는 300만 원, 500만 원 등 차익이 적은 물건들을 다 매도해 보았다. 지금은 잘하지 않을 뿐더러 선호하지 않는다. 묘지 경매를 하면 3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물건과 1천만 원 수익을 내는 물건은 둘 다 A부터 Z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동일하다. 물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입찰가를 쓰는 순간부터 협상 방법에 따라서 차익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협상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지 협상 과정이 다르다고 하지는 않았다. 즉 협상 과정 같아. 그렇기에 얼마의 수익을 낼지를 결국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똑같은 과정이 일어난다면 굳이 적은 파일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조금 남더라도 여러 건을 진행해서 수익을 맞추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협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러 건 안고 있는 것보다도 속편한 하나가 낫다고 생각한다. 내가 1개월에 몇 건씩 진행할 게 아니라면 묘지도 우량한 건 해결하는 게 수월하다. 사람들이 아파도 개인이 똘똘한 채를 선호하겠는가? 그러면 입찰가 산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번에는 내가 1천만 원의 입찰가를 썼다고 가정하자. 차선이는 500만 원을 썼다. 2등과의 차이가 500만 원이다. 이때는 일명 500만 원의 떡을 사먹었다고 표현하는데 2등과의 차이를 보고 내가 너무 높게 썼냐라는 생각이 들면 입찰가 산정을 잘못한 것이다. 경매의 본질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내가 이 가격에 낙찰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는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 후회하는 입찰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이다. 나 스스로 내가 쓴 가격에 확신이 없는데 누가 이 가격에 내 물건을 사줄 것인가?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한 수강생이 2등으로 회찰했다. 아쉬움을 달래려던 찰나 낙찰자가 황급히 수강생을 잡았단다. 혹시 이 물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네? 제가 집은 경매 강의를 듣고 입찰 다니는데 다른 집은 물건에서 연이어 폐찰하다 보니 묘지로 눈을 돌려 입찰했습니다. 이번엔 꼭 낙찰되고 싶어서 가격을 높이 썼는데 낙찰되고 보니 너무 높이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과연 잘 받은 건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이때 이 수강생은 두 건의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 세 번째 입찰이었지만 초보인 티를 내기 싫어서 저는 경매 노마드 도강민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떴다고 했다. 먼저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위 사례의 낙찰자는 낙찰을 받고 싶은 마음에 가격을 높였다. 낙찰이 되니 그제서야 당황을 한 거다. 이러면 안 된다. 경매는 수익, 입찰가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 항상 자신감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자칫 길어질 수 있는 싸움을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는 입찰가를 산정할 때 항상 확신을 가지고 경매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수익을 위한 입찰을 해야 한다. 낙찰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니다. 수익을 내야 진정 경매를 하는 것이다. 그치?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다.